이슈토크입니다. 저희 이슈토크에서는 낙동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 기획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4일 다대포 해수욕장에 신경 독소 물질이 검출되면서 녹조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민은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모시고 현재 낙동강 녹조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던데 네. 일단 최근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신경 독소 물질인 BMAA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충격적인데요. 이 다대포 해수욕장과 인근 해수욕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지난 7, 8월은 녹조 때문에 상당히 분주한 나날들을 보냈었는데요. 네. 8월 달에는 뭐 수돗물 제가 샘플링을 비롯해서 또 다대포 해수욕장에도 녹조로 인해서 또 입수가 금지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제가 8월 1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토요일이었고요. 오전에 현장을 가서 전체적으로 둘러보니 솔숲과 같은 그런 곳에는 상당히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주차장에는 입수가 금지된다라는 그런 알림 글귀가 눈에 띄기는 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대포 해수욕장이 넓다 보니까 한 서너 곳에서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실제로는 이제 다대포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에서 아이들과 가족 단위로 여전히 이 물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입수해서 또 물놀이를 즐기는 가족도 관찰되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입수 금지지만 실제로는 안내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신경 독소 물질 BMA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보기 전에 일단 육안상으로도 해수욕장이 푸른빛으로 물든 상태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네, 이번에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녹조 특히 BMAA 독성이 검출되어서 상당히 충격적인데 제가 하구뚝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녹조가 창궐한 이후에 수문이 개방되면서 네.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녹조가 떠밀려온 상황이었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녹조 알갱이가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 낙동강과 연결되는 다대포 해수욕장 쪽으로는 거의 바다 물빛 자체가 우리가 낙동강 쪽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녹조빛과 유화물감처럼 그런 부분들이 특히 사체와 알갱이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현상이 네.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네요. 네, 네. 이 신경 독소 물질 이름만 들어도 건강에 치명적일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검출된 신경 독소 물질 BMAA가 어떤 물질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네. 우선 저희가 녹조 라떼로 알려진 녹조를 좀 먼저 좀 살펴보면은 2012년부터 녹조 라떼가 유행어가 될 정도로 좀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여름 뭐 한철 불청객이 아니라 봄이나 가을 겨울에도 관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통 뭐 블루 그린 알지라고 하는 알지로 알려진 그러한 녹조하고는 다른 것이 이번에 남세균이라고 하는 시아노박테리아인데요. 그러니까 시아노박테리아가 함유하고 있는 독성이 시아노톡신이 되겠습니다. 그 시아노톡신을 비롯해서 그런 남세균에는 약 280여 종의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요즘 많이 좀 알려져 있는 그러한 독성 물질이고요. 마이크로시스틴도 RR과 그리고 LR 그리고 LA 등 여러 이제 독성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종류가 있지만 이번에 또 알려진 이제 BMAA 같은 경우에는 특히 뇌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병이라든지 류게릭병, 요즘 치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실 텐데요. 이 이제 질소와 그리고 토양의 미생물이 결합을 해서 이런 BMAA라고 하는 이런 독성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녹조는 잘 아시다시피 간이나 폐 그리고 뇌에도 그리고 신경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 LR 같은 경우에는 발암 물질로 굉장히 좀 유명한 상황입니다. 악명이 네. 높은 상황이죠. 특히 이제 부경대의 이상길 교수님에 의하면은
우리가 주로 수돗물을 끓여서 먹으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300도씨 이상에서 끓여도 또 이 녹조 독성이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상당히 좀 문제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해수욕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해수욕장에서 BMAA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독소 물질이 발견되는 상황인 거네요. 이런 독소 물질들이 검출이 됐다는 건 바다에 있는 어류나 해조류, 우리 식탁에 오르는 물고기들도 이 물질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한 검사도 혹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제 수산물, 특히 우리 부산은 이제 어패류도 많고, 특히 해안의 해수욕장에서도 BMAA를 비롯해서 이제 검출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환경동연합을 비롯해서 낙동 네트워크에서는 그 낙동강의 제첩을 비롯해서 미꾸라지라든지 네. 실제 많은 시민들이 사랑하고 주로 먹는 수산물과 어패류에도 이런 녹조 독성이 어느 정도 검출이 되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로는 아직 우리나라의 환경부나 농림축산부나 그리고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전반적인 조사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에는 식약처에서 전수조사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여러 수산물이라든지 농산물 등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저희가 함께 모니터링을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부산시나 정부에서는 이런 수산물 오염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제 특히 부산에서는 지난 8월 4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낙동강 원수가 워낙 녹조 문제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낙동강의 이제 원수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을 기존까지는 한 3종에서 5종 정도를 조사하던 것을 이제는 LA 종이라든지까지 포함해서 한 7종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원수도 조사를 했을 때 약 1에서 3 ppb 정도는 검출이 되었지만 정수 공정을 통해서는 검출된 바가 없다. 네. 이러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낙동강을 낙동 하구뚝부터 그리고 경북의 영주댐까지 조사를 했을 때 특히 영주댐에서는 아나톡신과 같은 그러한 또 독소 물질이 이제 검출되기도 했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하원 유원지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거의 뭐 반나절 이상을 강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셨는데 그쪽에도 예를 들면은 이제 에어로졸 즉 호흡기 형태로 또 독성을 흡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다음 주 정도는 다시 좀 데이터를 시민들과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태적토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삼락둔치 쪽에도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이 되어서 삼락둔치 같은 경우도 수변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좀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유람선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상 레저도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네. 특히 태적토에 독성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독성 물질이 이제 검출이 되면은 서서히 낙동강 물에 용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심각하게 저희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다대포 해수욕장의 녹조 문제가 이 낙동강 보를 개방하면서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온 게 원인이지 않습니까? 보를 개방하지 않으면 또 낙동강 물이 정체가 돼서 녹조가 심각해질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네, 가장 좋은 것은 낙동강 보를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 낙동강에 8개 보를 비롯해서 4대강 사업으로 16개 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 금강 영산강이 기존의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라든지 사당조사 평가단에서 특히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서 좀 신속하게 개방할 것이 이제 공고가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네. 좀 개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낙동강 8개 보 중에서는 하구뚝이 지금 이제 하나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좀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함안보라든지 이 합천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치양수 시설이 좀 개선이 되면서 조금 더 개방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합천보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에도
실제로 농성을 하면서까지 수문 개방을 조금 더 연장할 것을 촉구를 하기도 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그 고령군의 주민들이 굉장히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어요. 네. 물이 조금 있어야 가뭄이 기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상시적으로 농사를 위해서 양파라든지 마늘 농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포개방은 어렵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양산시에 원동이 사실 유명하지 않습니까? 딸기를 네. 비롯해서 벼농사도 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농민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제보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16,000 ppb 정도 되는 그 지천의 물을 가지고 벼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네. 물로 이제 들어가는 벼농사를 짓는 농업용수의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작년에도 확인이 됐지만 벼에서 쌀에서 마이크로시스템 독성이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상추와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이제 양산에서 재배된 그런 딸기나 과일 그리고 엽채류와 쌀이 다 부산 시민들이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농업용수의 문제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산물을 비롯해서 태적토까지 지금 이제 되면은 앞으로는 이제 농산물이 이제 농지에도 또 이렇게 검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좀 개방을 해서 이게 녹조가 번성한 다음에 개방을 하니까 네. 해수욕장이라든지 거제도 바다까지 지금 녹조 알갱이가 떠내려가서 또 다른 2차 오염이 유발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조가 만들어지기 전에 좀 상시적으로 개방을 해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볼을 지속적으로 개방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지만 특히 뭐 고령 등 경북은 가뭄이 또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 중이실 것 같은데요. 최근엔 수돗물까지 이런 오염 물질들로 인해서 위험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환경단체에서 보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주시죠. 네. 저희가 사실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수돗물을 샘플링해서 네. 전체 22개의 수돗물의 녹조 독성 부분을 검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 계기는 지난 2016년에 경남의 경우에는 진해와 김해 쪽에서 이미 수돗물에서 검출된 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7월에는 대구에서 수성구를 비롯해서 세 곳에서 녹조 독성이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 저희가 상당히 심각하고 놀라웠죠. 어떻게 수돗물에까지 이렇게 독성이 검출될 것인가라고 반신반의하면서 저희가 8월 11일 날 부산에는 6곳의 수돗물을 직접 이제 저희 회원들이 샘플링을 해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됐는데요. 부산에서도 수용구 한 곳에서 0.061 정도 ppb가 검출이 됐었죠. 그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6세 미만의 0.03 ppb라고 하는 기준치의 2배 이상이 검출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작은 검출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사실 정수된 이후의 그런 초고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것을 늘 이제 얘기를 강조를 해왔지만 이번에 검출된 것을 좀 확인을 좀 같이 하면서 이후에는 부산시도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네. 부산, 경남, 대구 전체 22개 중에서 6곳이 수돗물에서 녹조 독이 검출이 되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경부도 그렇고 이제는 뭐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자주 거의 이제 미국처럼 하루에 2-3번은 이제 지속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검사를 좀 하고 그리고 또 메스메스 방법이라고 하는 그러한 초정밀한 방법 또한 병행하는 그러한 다각적인 검사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수돗물을 끓여 마시는 것조차 이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동안의 조사 결과와 입장면 발표와 함께 정부에게 대처 방안을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그 양산의 벼 농사 현장을 갔을 때 네.
그 상류 쪽에 우리가 사실 낙동강 본류는 지금 환경부 같은 경우는 상중하, 사실은 치수구하고 좀 떨어진 지점에서 상중하를 혼합한 물을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녹조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네. 사실은 이제 원동을 갔을 때 지천의 물을 이용을 하고 있지만 완전 16,000 ppb 정도 정말 유한 물감을 풀어놓은 그러한 녹조의 특성, 그리고 특히 상류의 축산 폐수 때문에 악취 문제도 심각했거든요. 그러한 질소화인 축산 분뇨에서 나오는 그러한 영양 염류에다가 지금 고온에다가 기후 위기, 그다음 정체된 수역까지 더해져서 벼농사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이 낙동강 본류하고 연결되어 있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천의 물을 우리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낙동강 원수가 지금 심각하다고 해서 환강에서 50% 물을 가지고 와서 그 물을 또 이용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 지천이 지금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본류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지천의 물을 깨끗한 물을 가지고 오면 지천 또한 이렇게 위험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도 낙동강 원수를 좀 안전하게 시민들이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2017년부터 21년까지 사량조사 평가단에서 수문을 개방하면 낙동강 원수가 많이 호전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다시 그 부분을 백지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부산시장께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요구를 하시고 수문이 상시적으로 개방이 되고 하구뚝도 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물에 유황 물감을 풀어놓은 듯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남는데요. 이 환경 재난을 넘어서 사회 재난 수준인 이 녹조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과 경각심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좀 하려고 해도 안전한 이제 상수 원수 확보를 위해서 뭐 경남의 협력을 받는다 하더라도 네. 그 지천 또한 오염될 수가 있고 지금 벼농사 현장까지도 좀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민간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네. 전반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낙동강의 이제 수돗물에 대한 불신도 해소를 하고 농축산물 그리고 수산물에까지도 여러 가지 위험성을 좀 시민들이 함께 좀 공유할 수 있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러한 정석을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육류도 좀 줄이고 우리가 기후위기도 함께 좀 대응해 나가면서 낙동강의 보가 좀 하루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그 인근 지역 주민들,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이 농산물이 문제가 되면은 지금 만약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오히려 좀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주시고 우리 시민들도 그러한 농민들을 좀 지원을 하는 마음을 함께 내면서 예, 낙동강의 이제 원수가 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낙동강 녹조 문제의 심각성과 다대포 해수욕장 신경 독소물질 검출 사태에 대해서 오늘 민은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가 더 심각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갖고 낙동강 살리기와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